안녕 도끼들, 과학도파민의 이독실입니다. 최근 범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소개되는 이것,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무섭다라고 느끼는 이것, 바로 딥페이크죠.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진짜 이독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 지금 과학도파민이 과연 진짜 제가 이독실일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과학도파민에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딥페이크의 세계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학습, 지금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하잖아요. 그 딥러닝 방식을 이용한 페이크 이미지, 이것을 딥페이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원리가 궁금하잖아요. 단순히 잘라 붙이는 건 좀 다른 형태가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성형이 있어요. 지금 쭉 봐오니까 이런 패턴, 저런 패턴, 저런 패턴이 있네. 그럼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하는 게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든가 쭉 우리가 언어를 보고서 인간들이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구나를 알고 나서 그럼 나도 말을 해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GPT 이런 것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인 거고요. 이것을 생성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별형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일 가능성이 높아, 여기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해서 무엇이 맞는지 이걸 판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별형 인공지능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예전에 알파고, 어디다가 바둑을 두게 되면 더 가능성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가를 결국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학습을 해갖고 알아내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판별형 인공지능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은 딥러닝 학습을 시키고요. 딥러닝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판별자가 보고서 두 가지 사진을 줍니다. 하나는 진짜고 하나 합성한 사진을 줘요. 뭐가 진짜인 것 같아?를 맞추게 하는 겁니다. 판별하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맞추겠죠.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딱 봤을 때 굉장히 초보적인 방식으로 합성을 보면 티가 납니다. 그럼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합성을 하는 이 초등학생이 점점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많이 반복해요. 여러 번 반복합니다. 사람이라면 지쳐서 많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라면 굉장히 많은 횟수를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말 사진이랑 거의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영상들을 혹은 사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건 판별하는 초등학생도 가만히 있을까요? 그 친구도 계속적으로 보면서 점점 스킬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게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서 이거는 합성한 거야, 아니면 이건 오리지널 진짜야, 이걸 계속 구분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판별자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 중에 하나는 근데 어떻게 합성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A의 얼굴을 떼서 B의 몸에다 붙이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 핵심 기술은 변분형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VAE를 사용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는 A의 얼굴을 떼갖고 B의 몸에다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처음에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A, B 모두 다 기본적으로 사진을 보고서 얼굴을 보고 압축을 할 거예요. 인코딩을 할 거예요. 그대로 갖다 떼서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특성이 너무 다 살아있어요. 그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계속적으로 차원을 압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점점 뭐만 살리냐면 특성만 살리게 됩니다. 굳이 말을 하자면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두께가 어느 정도 됐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특성을 모아놓은 걸 뭐라고 하냐면 핵심 특성만 남겨놓은 것들, 그 잠재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잠재 공간 안에 벡터의 형태로 그런 어떤 특성들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핵심 특성, 이 잠재 공간 안에 있는 그 벡터를 보고, 이 특성을 보고 다시 얼굴을 그려낼 거예요. 왜 이걸 하는지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특성만 보고서 잠깐, 그럼 이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긴 거였을까? 라고 복원을 해냅니다. 그림을 다시 그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뭘 하냐면 이 재구성된 얼굴을 원래 원본 얼굴이랑 같은지 확인을 해요. 다르겠죠. 많이 다르겠죠. 그러면 또다시 요거를 바꿉니다. 조금씩 알고리즘을 바뀌어가면서 이 지금 본 잠재 공간 안에 있는 핵심 특성을 가지고 얼굴을 그려내는 그거를 이제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이 디코딩하는 과정들을 학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코딩과 디코딩을 계속 학습을 시킵니다.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이 얼굴을 굉장히 저해상도로 특성만 남겨놨다가 다시 얼굴을 복원해내면 그럴듯하게 변합니다. 이런 학습을 마친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기억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양이 각도에 따라 달라지고 표정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특성만 압축을 시켜놓으면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복원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랬어요. A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압축을 했다가 인코딩을 했다가 특성만 남기고 요걸 디코딩해서 원래 얼굴이랑 비슷하게 만들어냅니다. B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압축을 시켜서 인코딩을 해서 특성만 남겼다가, 특성이 저랑 다르겠죠. B는 예를 들면 여성입니다. 그다음 머리카락의 길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이 다 다를 거면 선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예를 들면 턱의 뾰족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뭐 한 3.5라면 그분은 4.8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 수치가 좀 다른 값이 나와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복원해서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복원해내는 알고리즘의 학습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에요. 제 얼굴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특성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다시 얼굴을 복원해내는데 누가 그리냐면 아까 그 여성의 얼굴을 잘 복원해내는 그 몽타주 전문가가 제 얼굴의 특성을 가지고 복원을 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 여성의 얼굴처럼 바뀌는데 그 특성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 특성을 가지고 그 여성의 얼굴로 복원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디테일, 가장 핵심적인 건 전부 다 제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특성만 가지고 디테일을 복원해낸 그 사진은 누가 봐도 뭔가 묘하게 그 여성의 얼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이런 논문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거는 딥페이크랩 DFL의 결과 비교 사진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방식은 굉장히 수학적이고 일반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처음에 왼쪽에 있는 얼굴을 가지고 이 데스티네이션에 갖다 붙일 건데 단순하게 붙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이분의 특징을 다 따가지고 이 얼굴을 복원해내는 방식으로 복원해냈더니 기가 막힙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페이스 시프터라고 하는 이 논문, 여기를 보게 되면 또 다른 결과, 또 다른 종류의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이 특성을 가지고 복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그리고 조명의 상태가 어떤가, 배경이 어떤가, 이런 정보들을 따로 압축을 해냅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의 얼굴을 이제 오른쪽에 있는 타겟에다 붙일 거예요. 근데 타겟이 뭐 하고 있죠? 눈이 원래 찢어지고 눈꼬리가 올라간 분이 아니고 아래를 보고 눈을 거의 감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방식, 페이스 수합 방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봐도 기괴한 형태로 눈이 이렇게 찢어진 형태로 갖다 붙였잖아요. 그죠? 1차원적으로 붙였죠. 그런데 지금 아워라고 하는 페이스 시프터 방식을 사용했더니 뭘 여기서 인식을 한 거냐면, 아, 이 사람은 아래를 보고 눈을 감고 있어, 포즈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복원을 해낸 겁니다.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영상조차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져요. 새로운 알고리즘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존의 딥페이크 방식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더 사실적으로 만드는 방식들이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낼까요? 과거의 방식은 경계선이 좀 티가 났어요. 그래서 경계선을 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주파수, 노이즈 검색을 해보고 주파수 검색을 해보면, 주파수 분석을 해보면 어떤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눈동자를 계속 보고 있으면요, 이게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박 분석 기가 막힙니다. 고해상도 영상은요, 우리 심장 뛰는 걸 알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땐 티가 나지 않지만 제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피가 훅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살짝 빨개져요. 그랬다가 다시 하얘졌다가 살짝 빨개졌다 하얘졌다. 그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연속적인 영상을 볼 때 아주 고해상도를 잘 분석을 해보면 얼굴 색깔이 주기적으로 심장 뛰는 거에 맞춰서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돼야 되는데 딥페이크 합성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상해지겠죠. 지금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3년 후에 나올 새로운 방식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나올 어떤 종류의 딥페이크를 전부 다 탐지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짜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없었던 게 됩니까? 피해자들은 이게 내가 아닌 거라 사람들이 알았어, 말하자면 인증받았어 라고 하면 피해가 회복됩니까? 이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딥페이크 성범죄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 연예인들의 어떤 영상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정치인들이 뭔가 막말하는 영상이 마구 합성돼서 돌아다녔어요? 아니래요. 그럼 완벽하게 깨끗하게 보일 것이냐, 영향을 받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지를 봐요. 그 이미지가 설령 가짜 이미지인 걸 알고 저 사람은 억울한 피해자야 라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어떡하냐, 저 가짜인데 안쓰럽다, 이 생각 자체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위험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거짓말쟁이의 이득, 거짓말쟁이의 배당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정치인입니다. 무언가 사과 박스를 받았어요. 부사가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위에는 부사고 아래는 딴 게 있었을 수 있겠죠. 찍혔습니다. 내부 고발이 있었어요. 전 뭐라고 할까요?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끝까지 우길 겁니다. 끝까지. 그러면 저를 지지하는 우리 독기님들은 독실이가 그랬을 리가 없다. 딥페이크가 맞다. 독실이는 원래 악플도 많고 원래 적이 많았다. 계속 저를 지지해 주실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계속 뭔가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이거 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딥페이크예요 라고 끝까지 우길 겁니다. 이런 세상이 이제 성큼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기술로는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바로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만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과연 그럴까? 그리고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컴퓨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 집단에서 어떤 국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움직여서 저 국가를 분열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훈련받은 해커들이 만든다면 그것에 우리가 진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냥 영상 하나를 보고 믿어도 안 되는 거고요. 맥락으로 파악하는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들, 누군가를 굉장히 혐오하는 발언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그 사람이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비난하는 걸 우리가 중단하고 고민해보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해서 법정에 가서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자, 사실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을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사실 여러 가지 활용 가치가 있는 기술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어떤 건지는 알고 각오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도끼님들이 생각하시는 딥페이크 기술의 뭐 이로운 활용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 좀 무서웠다.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들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까지 해주시면 우리 도끼님들 저 믿으시죠? 아시죠? 저는 사과 되게 좋아해요. 계속 부사만 기다렸어요. 저는 사과를 받은 겁니다. 독실님이 저희 사과로 변하는 건 어때요? 사과를